예, 그건 원론이고요. 지금 이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그 제도 가보시면은 그 제도가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해양조선의 노동자들도 걱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들도 걱정하고 있고 지금 모처럼 조선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파업이 합법이죠.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고 사업자의 불법은 엄단해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장을 점거해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업장을 점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관용을 해온 것이죠.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거의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분들. 네. 예, 원청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들이니까 이거 원청 하청 관계가 있고 지금 이것이 대우조선 해양조선 노조가 책임질 문제냐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도 이게 지금 이 빚을 많이 내가지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지금 사실은 대주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책임져라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이제 크레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대형 조선독에서 공정을 진행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거나 법은 엄정하고 아주 공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불법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관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의 불법은 뭐 당연히 엄단해야죠. 그것은 네네. 엄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파업이나 이런 보장할 텐데 지금 그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죠. 다 아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도리어 그냥 지금 마침 이 조선경기가 조금 나아질 수가 있어서 하는데 현재 지금 1조 원의 매출 고정비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협력사들이 줄폐업 당하게 생겼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들 생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에 지금 통해서 이 이 조선소에요. 2015년 이후에 7조 원 넘게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살펴서 저희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를 엄단하고 불법한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보장돼야 되고 사측의 불법도 당연히 엄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청 관계에서 불법이라든가 불공정 문제도 신속히 가려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네.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용산 사건 다 살펴봐. 지금 용산이 완전히 마철루가 들어서 가지고 바뀌었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철거 문제 있었는데 물론 경찰의 작전 과정에서의 실수도 있었을 테고 그랬겠지만은 그 용산에요. 철구수를 가지고 총을 쏴대고 불법 점거를 한 사람들이 그 무법천지를 어떻게 그 몇 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경찰이 이제 공권력 투입하면서 마찬가지로 큰 불행이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도 여러 명 죽었습니다. 다치고. 예. 나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태일 열사가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 노조들은 정부를 흔들 만큼 강력한 곳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저기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노조가 회사를 점거해가지고 간부를 폭행을 했어요. 감금을 하고. 그럴 때 경찰이 뭘 했습니까? 경찰은 최소한의 법원 지키죠. 또 하나 답답한 점은 원래 보수당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 레드 컴플렉스 같은 거를 불식시키면서 큰 좀 진일보한 남북 정책을 세우고 원래 민주당 좀 진보적인 정당이 접근할 때는 노동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뭐 했습니까? 지난 4년,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어려운 하청 원하청 관계 문제 그리고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임 정부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전임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모든 여기 관계자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를 과거하고 자꾸 그래서 이 연결해서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지금 문제를 문제죠. 해결하는 것은 참 이게 참 탓하기 한데 어쨌거나 네. 소수 여당의 한계고요. 왜 우리는 양보하고 뭘 하고 싶고 하지만 다수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참 방법이 없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근본은 그거 아닙니까? 법사위로 시작된 문제인데 법사위가 지난 20년 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걸 원칙과 관행으로 민주당이 세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다수당에 뺏어갔다가 그걸 돌려주는 걸 핑계로 온만 가지 조건을 붙이니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죠. 왜 사실관계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우리가 저는요 사실은 저도 방송계를 많이 지켜보는데 정권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방송계의 이런 알력과 갈등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마침 이게 무슨 언론노조가 고소했다 그러네요. 그렇으면은 한번 진짜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봅시다 한번. 밝혀보자고요? 네. 명백하게 이게 어떤 사안인지 이게 허위 사실인지 한번 밝혀보자고요. 아니 국민들이 근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영도님. 이게 보십시오. 지금 진짜 우리 KBS 올 때마다 독립방송 독립시켜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예? 방송들 다 독립해야 되고요.
경영이라든가 이런 난을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의존시키면서 할 필요 없고 공정한 방송을 해야 돼요. 공정한 방송해야죠. 그리고 지금 마침 그 시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느 경우든 원구성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 문제를 지금 그동안은 민주당의 방심이 뭡니까 그 과방위는 이렇게 여당이 해오던 관령도 있고 그랬는데 또 이걸 또 이렇게 하시자고 그러는지 그리고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왜 이전과 말이 바뀌는지 이렇게 방송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언론 노조들이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방송 독립하자, 방송 뭘 하자 그러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방송 장악할 힘도 없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180석 가까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바꾸는데.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이 방송사 내부의 내부 고발과 팩스들이 다 있습니다. 방송사라고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된 언론 노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조에서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나중에 한번 발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고. 근데 어느 경우든 지금 앞으로 2년간은 우리 국민의힘이 무슨 수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접근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왜 그래서 그 문제는 가지고 중전에는 보통 이 행안위는 또 왜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행안부는 정부 직제 문제라든가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 문제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아마 경찰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경찰국 이거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행안부 없이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경찰이 직접 해가지고 인사하고 뭐고 다 했습니다. 지금 네.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와 또 행안부와 이런 정부 직제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자는 것인데 지금 행안부하고 가방위를 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을 하는지 오히려 그렇다고 다른 합니다. 문제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저기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발언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별 이견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장전 의원이 또 말씀이 거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것도 인정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내부 외환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집권 2년 차에 뭐 다 걱정하시다시피 또 경제적으로도 외교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회 내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뭐 하나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시기죠. 그런 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당대표 체제 왜 이럽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내정당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이고요. 지금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뭐 여야 협상도 하고 하지만 사실 소수당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전에 한 20여 년 전이죠. 원래는 원내 총무였습니다. 네, 원내 이게 총무였죠. 이제 그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또 참 우리 제왕적 총재들이 있을 때 네. 그때 한때는 또 대통령이 또 실제로 당 총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우리 원내 정당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더 이상 맞지 않고 있고 당 대표 체제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유명무실한 게 사실은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유독 지금 이렇게 다시 나오는 근데 옛날에는 원내 총무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원내 대표라 그러거든요. 네. 원내 대표가 국민이 각 지역에서 부여하고 또 국민이 비례대표로 주어서 한 만큼 열심히 일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를 견인해서 상권 분립을 통해서 국가가 처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내 정당의 과제인데 원내 정당의 옥상옥을 떡 만들어 가지고 난 사실 우리 당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체제 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볼까요? 미국에는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선거를 위한 근데 네. 프라이머리 같은 걸 준비하게 하는 그런 조직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원내 정당이 곧 정부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이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 제왕적 총재 시절에 있던 유무를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더 딜레마에 빠진 게 두 분의 선거에 패배하고 특히 최근 선거에 대패를 가져왔던 분이 당대표 하겠다고 또 하니 온 당이 또 뭐 나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지금 전당대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이 지금 그거 하겠다고 온 당원들이 나서고 또 국민들을 한다고 또 뭐 당 지도부이며 당의 모든 중진들이 나서는 것이 이게 뭐 난 쓸데없는 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 당대표 선거. 그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네. 징계 처분 받았죠. 우리 윤리가
뭐 당 지도부 눈치도 보지 않고 당의 사정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거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게 뭐 이준석 대표와 그런 문제 관계 없으니까 다 개별 케이스로 개별의 윤리적 기준 판단, 개별의 어떤 경우를 우리 엄정한 윤리적 기준으로 당원의 그 품위에 맞는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고요. 아이고 이런 것들 좀 민주당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1심 판결이 나와도 그냥 방치하고 이런 상황들 우리 정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뭐 남의 당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고. 저도 아까 우리 당 당내 분란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서로 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리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걸 무슨 전제를 한 것은 아니고 그건 당원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일정한 품격을 이제 그런 기준을 이야기한 것인데 네. 저는 뭐 그건 여전히 이 문제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후의 절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최영두 박성준